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NC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이 건설업종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 점차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제 DLNC에 대한 분석 영상을 찍어드렸고, 저 역시나 이제 DLNC에 대한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현재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건설업종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LH 사태로 인해서 과연 이제 공공을 위한 혹은 공공에 의한 그런 공급 주택에서 이제는 민간 주택으로의 그런 턴어라운드가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DNC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에요. 저는 DLNC 수익 중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환경이 올해부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착공이 증가하고 있고요. 미분양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미분양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빵집을 운영하는데, 혹은 우리가 과자집을 운영하는데, 다 팔려요. 과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그냥 없는 겁니다. 그냥 다 팔려요. 이게 원래 가치가 1,000원인데 10,000원에 팔아도 팔리고요. 15,000원에 팔아도 팔립니다. 그럼 건설사들, 그러니까 제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폭등하죠. 이러한 현상이 지금 건설업중에서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저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 필승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뭐 시장이 조정을 받든 말든 그냥 올라가는 기업들만 잡아놓고 그리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계좌에 대한 그런 신고가 혹은 계좌에 대한 수익성은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소문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 그리고 투자자로서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연락이 좀 많이 오는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들의 정보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설주에 대한 그런 소스를 얻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환영을 하고 있고, 뭐 하루에 통화만 길게 하면은 뭐 3시간, 4시간씩 할 정도로 굉장히 저 역시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이 건설업 중에 수익성이 나빠질 수가 있을까? 과연, 과연 지금 이 건설업종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수익성이 나빠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집값이 대략 3년 만에 50%가 뛰었어요.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던가 혹은 뭐 빌라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인기가 많은 그런 매물들을 봤을 때에는 뭐 기본 50%다 뛰었더라고요. 50%에 뛰었는데 미분양은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잘 팔린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설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미분양이 무조건 안 나와야 됩니다. 제품을 찍을 때마다 팔려야지만 이익이 되는 거죠. 이 미분양이 올해는 역대 최저치고요. 역사상 가장 최저치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착공수가 올해의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 아직은 3월이기 때문에 아직 2월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1월 기준으로 70%. 70% 급증했어요. 70%.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7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미분양이,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것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투자자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저는 DLNC에 대한 분석,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을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분석 위주로 해드리는 것이지 DLNC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던가 전망성 이런 것들은 다 전 영상에서 이미 다 밝혀드렸습니다. 저 역시는 수익 중이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가격이 뛰는 것이 바로 이 PHC 파일이에요. 뭐 저 역시나 좀 많은 수익을 냈죠. PHC 파일.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을 때가 2015년이에요. 이때 왜 많이 받았죠? 이때 왜 많이 받았습니까? 착공수가 증가했죠. 착공수가. 이때 분양가 높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때가 언제라면은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그때도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 서울에서 제가 지역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미분양 났어요. 미분양. 에이 뭐 한 번 났겠지. 뭐 잘 몰랐겠지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지을 때마다 미분양이 났어요. 지을 때마다 미분양. 근데 이때가 가장 PHC 파일에 대한 가격이 높았는데 왜냐면 착공수가 높았으니까 얼마였냐? 톤당 13만원. 이게 가장 먼저 가격이 반응합니다. 왜냐면 가장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파면 가장 먼저 심는 것이 PHC 파일이에요. 이렇게 땅을 심고 이렇게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현재 얼마까지 상승했느냐? 2년 전까지만 해도 10만원대, 막 9만원대 이랬습니다. 지금 12만 7천원입니다. 12만 7천원. 다 따라왔죠? 저는 이게 뚫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역사상 신고가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분양이 안 나잖아요. 건설사에서 착공을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짓고 싶어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자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특히 민간 건설사들이 이 착공을 좀 주저하고 있는 거죠. 주저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간을 그냥 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착공을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겠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라운드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집권당에 대한 그런 정책을 보면 공공주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흔들리면서 이제 민간주도 정책으로의 그런 움직임이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이번에 서울이라던가 혹은 부산에 대한 그런 정권의 유지가 좀 흔들린다면 민간 주도의 정책이 점차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면 민간 주도의 혹은 민간 건설 기업들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설 추진 계획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볼게요. 집값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자, 집값은 누가 올립니까? 집값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뭐 50대? 60대? 40대 중후반? 아니죠. 집값을 결정하는 건 신혼부부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집을 사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낄 때가 가장 크게 욕구를 느낄 때가 언제죠? 바로 결혼할 때죠. 결혼 정전기가 왔을 때 집을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현재 결혼 정전기에 들어서고 있는 나이대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강력해질 때입니다. 자, 이때 인구수 어떻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대한민국 역사상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황금대지에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죠. 찾아봐야죠. 인구의 증가 수가 이랬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자, 30대 초반이 현재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몇 년간은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분양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에 대한 허가 혹은 주택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점차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DLNC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DLNC냐? 뭐 전부터 말씀드렸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뭐 GS건설, 대우건설 못지않지만 시가총액이 훨씬 더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DLNC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죠.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제1회 해외 수출 건설 기업입니다. 그만큼 해외에 대한 플랜트 건설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꽤 되었어요. 이쪽에 대한 플랜트 프로젝트 혹은 건설 프로젝트가 저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DN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높냐?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수주를 받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기업이 DNC입니다. 그만큼 브랜드력과 품질과 경쟁력과 특히 이번에 아크로를 통한 그런 프리미엄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DLNC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자, 보통의 영업이익률, 건설기업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DLNC는 10%가 넘어요. DLNC는 매출액이 9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은 2조 2천억이죠. 심지어 DL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무조건 이 지주전환 지주사 체계를 완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DLNC에 대한 주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DL에 대한 주가가 낮아질수록 교환 가치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DL 대주주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식을 태양건설 쪽에서 다 했어요. 태양건설 쪽에서도 이렇게 먹었죠. 네, 수익을 많이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DLNC로 좀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좀 수익 중이고 건설업종은 결국 수주와 그리고 수주 잔고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운 업종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영상이 이제 매도 추천리는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 DLNC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높이겠다. 그리고 기존의 도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건설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3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AI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SK건설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그런 발전을 하고 있지만 DLNC도 못지않게 수소에 대한 그런 시너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이 이 CCS예요. CCS는 거의 다 모르실 건데 이 CCS가 뭐냐? 자, 건설에서 꽤나 큰 역량을 보이고 있는 것들 혹은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플랜트죠. 플랜트. 해양 플랜트, 석유 플랜트 다 이런 것인데 자, 석유를 생산할 때 혹은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석유를 이렇게 만들어요. 석유를 여기서 만들면 이 오염물질, 오해 공기가 나오죠. 그럼 이것들을 다 담습니다. 담아서 지하에 포집시키는 것들, 지하에 영원히 가두는 기술이 CCS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필수 멤버분들, 특히나 좋은 마음 깊은 덕의 멤버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석유 에너지, 그 천연가스 에너지로 통하는 전통 에너지가 2029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2025년까지는 무조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을 보이든 말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제 계좌 역시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장 효율성이 지금도 높은 원자력을 빼고요. 네, 원자력을 빼고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오해물질을 내뿜는데 이것을 담아놨다가 지하에 심어버리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건설을 할 때 지중화라고 하죠.
뭐 송전탑에 대한 그런 전선들이 뭐 보이기에가 그러니까 풍경에 대한 그런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심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심는 것도 있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하에 심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장 발전시키고 있는 건설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DLNC입니다. 저는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영향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주 지분을 늘림으로써 그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저는 DLNC가 과연 매력이 없을까? 과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분할 이후에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매력이 없을까? 이런 것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분양가 상한제를 주변 시세,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시세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60% 내외로 했기 때문에 그래 건설사가 안 뽑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옆에 빵집이 만약에 식빵을 5,000원에 팔고 있다면 저는 4,000원에 팔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네,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법적으로 3,000원 이상으로 못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옆방에 5,000원인데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뛰고 있는데 힘들죠. 어차피 건설업종, 건설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민간주도 업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참여를 안 해요. 90%까지 올리겠다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미 발언했고요. 건설업종의 P가 뭐죠? 가격이 뭐죠? 바로 이 분양가죠. 분양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미분양은 역대 최저치예요. 당연히 건설업종에 대한 실적은, 건설업종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LNC에서도 하고 있는 뭐 CCS, 수소에너지, 디벨로퍼의 입장에서도 그 분양 가격과 분양률의 그런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전국 주택의 미분양 수가 역대 최저치인 그때보다 더 낮다는 점은 건설기업에 특히나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혹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익 중이고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필승 멤버분들에게 매도할 때마다 다 밝히고 매도하고 있고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에게는 핵심 기업들을 위주로 기본적 분석 혹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LNC 그리고 건설업종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